그러면 다음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주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 네네. 내외가 첫 해외 순방을 네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혜경 여사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G7 가서 네. 김예경 여사가 캐나다 캘거리죠. 우리 이제 동포들 간담회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리자마자 90도 폴도 인사를 했고 굉장한 예의를 차렸고 네. 그게 동포들에게도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줬다. 음. 그래서 굉장한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변인님 네. 우리가 김건희 당시 여사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국민들이 여사 노이로제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혜경 여사가 사실 지금 이 쉽지 않은 마음일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일단 그 김건희 여사는 완전한 과거로 보내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곤궁한 처지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1년 8개월 정도 국민의힘 당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네. 뭐 여러 방송에 나가잖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이 저에게 쏟아질 때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이 갖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특검 나왔잖아요. 뭐 우울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지금 뭐 우울증으로 입원하셨기 때문에 당장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건 전 인정합니다. 뭐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전에 이 특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단호히 자르고 갈 수 있었다면 오늘인가요? 어젠가에 양상훈 칼럼이라고 그 조선일보에 썼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국민의힘 스스로 단절하고 갈 수 있었다면 대통령실이 스스로 그 절연하고 갈 수 있었다면 총선에서 적어도 130석은 얻었을 것이다. 완전 그리고 동의합니다. 네. 국정 동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극단적인 뭐 계엄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2022년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이뤘던 반조국 정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런 법상식으로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근데 본인의 문제에 관한 한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지금 뭐 여러 녹취도 나오고 있지만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권오수 회장이라는 분이. 맞아요. 그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전주 손모 씨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1심에서 무죄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정식적으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집행유예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자신의 그 기록에 오른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디 이력서 써서 취직할 겁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특검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때 분명히 기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기소해도 되고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국민들은 이건 충분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봐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요구에 응했더라면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여사가 다시 순방에 오르면서 네네. 김혜경 여사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많이 김혜경 하고 여사가. 있다. 네. 안 그러면 어떻게 저런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우리 녹취 다 들어봤잖아요. 작은 엄마다. 나다. 아시죠? 작은 엄마다. 작은 네. 엄마다. 이게, 그거를 생각하면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없는데 옆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가서는 뭐 90도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걸음걸이는 어떻게 하시고 그 대통령 옆에 계실 때 손은 가지런히 모아서 배꼽에 대두십시오. 기내에서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죠? 네, 네. 배꼽에 딱 네. 손 올려놓고 가이드 다 받았다. 가이드를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에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이펙트라고. 네. 지난해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 올해
1% 성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는 그렇죠. 것처럼 여기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 그야말로 여사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이런 있는 것이다.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주고 사실은 그 전의 행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증스럽다 이런 글도 주고 계시는데 근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란 애티튜드는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초기이고 첫 순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리고 네.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우리가 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준이거든요. 음. 결국에는 그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저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그분이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게 가지면은 결국엔 상식적인 판단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아프신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재평가한 날이 뭐가 있었냐면은 재평가. 네, 22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건희 제2 부속실을 만들어라. 방송에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뭐랄까 그 아무리 상대당이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진짜로 위에서 해주신 말씀 같아요. 있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제2 부속실이 가동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코치나 조언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부인이거든요. 저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또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출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니까 여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은 그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가이드할 수 있는 조직 아니면 뭐 규정 아니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명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혜경 여사는 제 생각에는 웬만큼만 하시면은 아. 평점 이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전직 네. 계시는 분께서 그렇죠. 워낙 그건 맞지. 진짜. 워낙 악명 높기 때문에 네.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만 계셔도 뭐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2부속실 경우는 아마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민주당 정권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윤석열 정권일 때는 욕을 했었는데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 같다고 네. 보고 이 있습니다. 부속실은 반드시 설치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바운더리를 확실히 김혜경 여사에게 인지시켜야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각 대통령마다 이 부속실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네. 차라리 그때 최순실 씨가 음, 부속실장이라도 맡고 있었으면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공식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뭐 예를 들어서 연설문에 일부 좀 수정을 했든 간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했다면 그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그걸 관찰하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특별감찰관도 있고 네네.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부속실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아서 사실 그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맞아요. 했습니까? 네, 맞아요.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자. 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부속실 빨리 만들고요.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족 문제가 굉장히 여러 건 불거졌었잖아요. 아들 뭐 이번에 결혼했지만 동호 씨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딸 다혜 씨가 뇌물성으로 그 전 사위가 취직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으면서 그분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소홀했던 틈에 그게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정권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의지를 갖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근데 하자 했으니까 하겠죠 뭐. 네. 네.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설치를 했으면은 어떠한 사안들을 공적으로 막았을 건데 설치하지 않다 보니 김건희 여사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다 지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부속실을 만들어 놨다면은 그 일은 부속실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 부속실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걸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영부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우리는 규정은 없지만 관련해 있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보냐 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부인했던 유경수 유경수 여사를 여사. 모델로 해서 쭉 우리가 역대로 보면 모든 이제 대통령 영부인들 그렇게 따라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영부인의 행보가 유경수 여사가 했던 행보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맞습니다. 행보를 하기 시작해서 그랬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와서는 완전히 네. 이거는 뭐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됐. 맞아요. 그러네요, 저도 진짜 그러네요. 보면은 예. 지금 김혜경 여사도 이제 보니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네. 누군가 굉장히 코치를 잘했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저 모습이 유경수 여사였던 모델로 가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아마 근데 하여튼 지켜볼 일이긴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지켜봐야죠. 네. 뭔가 아직은. 저게 아까 100% 칭찬해주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한. 예. 네. 우리는 그 아이, 속내를 알 것 같은. 잘해야지. 관련해서 잘하길 바랍니다. 저는 네.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이제 그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맞습니다. 되지 네, 않았기 네. 때문에 언론도 굉장히 이재명 네.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에 우호적이고 네. 네, 사실 맞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문제 제기할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맞죠. 트럼프 미국 네. 대통령과 면담도 하지 그렇죠. 못하고 오고 네. 그래서 이번 G7에 다녀온 게 그렇게 뭐 성공적인 정상외교 데뷔였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의뢰 만나고 오는 사람들 만나고 온 건데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평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다 잘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나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기자들도 다 지금 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 마크맨들이 대통령실 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손짓 하나만 하더라도 환호하고 박수 치지만 그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서 정말로 어려운 그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는 네. 가혹한 비판이 빗발칠 겁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음. 그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